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부 이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부자가 되기 싫은 분은 아마 한 1%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꼭 부자가 된다고 해서 존경을 받는가? 그 명제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자본,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자본을 모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하고, 돈을 모았을 때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핵심에 있는 단어가 자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본이에요. 자본, 캐피탈. 그래서 요즘 제가 금년도에 계속 자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 자본이라고 합니다. 시간. 왜냐하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단 말이에요. 에디슨, 이건 포드 자동차 회사의 포드고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의 평생 멘토가 바로 포드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은 참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본이다. 유일한 자본이다. only capital이라고 그랬죠. 유일한 자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낭비하거나 함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에디슨 같은 현자들은 시간을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빈부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자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거든요. 여기 에디슨이 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에요. 땀.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천재란 단순히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의 경우가 많다.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무식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미국에서는 홈스쿨링이라는 게 있어요. 집에서 가르쳐요. 학교 안 보내고. 에디슨의 어머니가 교사였죠. 집에서 가르쳤고 도서관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문장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문장을 보면요, 이게 라임 끝에 가운이 딱딱 맞아요. 1% 인스피레이션 영감이고 99% 퍼스피레이션, 퍼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 딱 두 개를 대비해가지고 이 말을 한 거예요. 퍼스피레이션 땀이고 인스피레이션 영감. 영감이니까 이건 머리죠. 지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왜?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 어떤 책을 봐도 에디슨이 머리가 좋았단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스티브 잡스죠. 참 이상한 말을 해놓고 돌아가셨어. 그렇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자기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늙는 것은 자기 죄다. 이러셨어요. 무슨 죄? 뒤에 나오지만은 시간을 낭비한 죄예요. 시간을 낭비한 죄. 이건 청교도, 다시 말하면 유럽이나 청교도 혁명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죄는 시간을 낭비한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디고 초대 수상 네루 수상이죠.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현재.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1초 전에는 언제예요? 과거예요. 1초 후에는 미래예요. 그럼 현재는 제로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하고 있는 그 제로만큼 짧은 시간이 현재예요. 나머지는 과거고 나머지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지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뭘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은 인생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8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70만 800시간이에요. 80 곱하기 24 곱하기 360은 70만 800시간인데 70만 800시간이 어디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래시계 위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생명이 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 1시간을 쓴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세이빙해놓은, 저축해놓은 생명 1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서구에서 청교도 혁명 이후에 서구에서 가장 중대한 죄, 이것은 시간 낭비죄,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을 낭비한 죄가 왜 가장 중대하냐면은 생명을 낭비했으므로. 서구가 지난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거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서구는 지난 200년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 혁명 이후에 시간 낭비죄를 가장 중대한 범죄로 쳤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바로 시간을 낭비한 죄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사용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요게 리모컨이라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는데 어떻게? 몸이 뚱뚱해져 가지고 뭐 콜레스테롤 차고 고혈압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딱 사형을 당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자, 그런데 요 말이 어디가 나오냐 하면은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전혀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행복한 분이야. 굉장히 젊다는 얘기거든.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상당히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이기 때문에 모르신 분은 굉장히 행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교훈이 있거든요. 빠삐용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뜻이랍니다. 나비. 왜냐하면 이 주인공의 몸에가 이렇게 나비 문신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 이름은 앙리 살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술집에 돌아다니면서 건달 생활을 하다가 살인사건이 났어. 그 포주를 죽였다는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남미 동북부에 프랑스령 기니라고 하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요. 이걸 학대시키면 여기예요. 이게 프랑스령입니다. 여기에 옛날에 식민지니까 죄수들을 특히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여기에 요 성 조셉 섬이라고 하는 섬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못 나와, 평생. 그런데 요 빠삐용 여기가 지금 성 조셉 섬이고 여기가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요 앙리 살리엘이 탈옥에 나와가지고 자서전을 쓴 게 프랑스에서 발표되고 이게 영화로 된 거예요. 그런데 앙리 살리엘은 자기는 포주를 죽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실제로 안 죽였어. 계속 탈옥을 시도해. 탈옥을 시도하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더 무거워져. 탈옥죄까지. 점점 죄가 무거워져. 자기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근데 죽였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탈옥하다가 이제 어디 갑니까? 독방으로 간다. 자, 이게 이제 감옥인데, 옆바삐용이 감옥인데 여기서 이렇게 생겼는데 탈옥을 한다는 게 지금 가능치나 한 일이냔 말이에요.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 참 정신은 대단해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탈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탈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력이 있어야 돼. 계속 탈옥을 시도하니까 이제 밥을 어른이 먹어야 할 밤에 10분의 1도 안 줘. 그러면 힘이 없으면 단백질이 없으면 탈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지네 잡아먹고 바퀴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보충을 해서 체력을 유지를 해야 돼. 그래서 혹시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 지네도 잡아 자시고 바퀴도 그 단백질이니까 먹는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왜? 탈옥이라는 목표를 지금 달성을 해야 돼. 이게 지네 먹고 지금 바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탈옥을 해야 된다고. 탈옥을 하려면 또 운동을 해야 돼. 창문을 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예, 계속 운동을 해. 그러다가 어떤 영감이 죽었어. 죽으면은 포대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버려. 거기에 자기가 기어 들어가서 탈옥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 있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바다는 상어가 득식을 하는 바다예요. 그런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요 꿈을 꿔요.
자기는 포주를 죽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심판관이 뭐라 그럽니까? Quite true. 그건 맞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 인생을 낭비한 죄.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빠삐용이 인정하죠. guilty. 나는 유죄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유흥가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다 결국 인생 전체를 낭비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I'm guilty. 나는 죄가 있다. I'm innocent 그러다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다가 I'm guilty. 내가 죄가 있다. 그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죽음에 해당하는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영화가. 리처드 박스터와 막스 베버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한 지식인들. 특히 막스 베버는 19세기 세계 최고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이 나오면서 자본주의가 뭔가 하는 것이 딱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시간을 낭비한 죄는 사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인생이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죄가 시간 낭비죄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근데 이 막스 베버는 바로 이 박스터라고 하는, 리처드 박스터라고 하는 이분은 청교도, 전형적인 청교도주의자이고 목사님이시고 저술가고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죄는 시간을 낭비한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에요. 청교도주의자예요. 철학자예요. 저술가예요. 영어로 직업을 뭐라고 그럽니까? 잡은 직무고 원래 직업은 콜링이에요. 콜링이라고 그러든가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직업이죠. 직업을 이렇게 얘기해요. 콜링 또는 보케이션. 잡은 자기가 현재 맡고 있는 직무고 직업이고, 콜링은 뭡니까?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소명. 보케이션도 보이스에서 나왔으니까 보이스 부르는 소리 어떤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세탁소를 하고 있건 내 터미를 하고 있건 운전을 하고 있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신이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너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낭비했다는 건 뭐예요? 젊어서 건달질이나 하고 술집이나 돌아다니고 하는 것은 네가 너에게 신이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지 못했으니 너는 신을 못 오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 개념이에요. 지금 이 개념이 나오면서 서구가 동양보다 앞서버려요. 직업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도구적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본질적 가치를 갖습니다. 본질적 가치는 절대로 포화 상태가 되질 않아요. 포화 상태가 되질 않는다고요. 그러나 도구적 가치는 포화 상태에 다다릅니다. 배고플 때는 밥이 최고인 것 같지만은 밥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터져 죽어. 그래서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도구적 가치는요, 일정한 포화 상태가 되면 그 이상 추구하지를 않아. 그러나 본질적 가치는 포화 상태가 되지를 않아. 예를 들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질렸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없잖아요. 그럼 본질적 가치는 포화 상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 이 세 끼 식사를 해결하게 해서 산다. 이렇게 되면 포화 상태가 오는데 내가 하는 일이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또는 불교 다니시는 분은 부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포화 상태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서구가 팍 커버리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은 연식이 오래됐건 젊었건 다 알아야 돼요. 톨스토이의 지금 우리나라 서점에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 365일의 지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65개 주제를 가지고 매일 이렇게 오늘은 뭘 묵상하며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번역하면 이만큼 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대 교수가 그걸 축약해가지고 번역해 놓은 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그렇게 조그만 책에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톨스토이 한 말, 이 말은 톨스토이 동화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현재다. 내 군대 생활하면서 아주 말썽 피우는 쫄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회 나가서는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 보면 사회 나가서도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 나가도 샌다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회 나가도 충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에 충실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저는 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내가 다른 일을 하면 잘할 거야. 그 자식은요, 그거 해도 안 해. 안 해요. 안 해. 세 번째,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무엇인가? 누굽니까? 당신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톨스토이가 이걸 동화로도 또 써놨더라고.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톨스토이가 한 말이 또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미래가 과거와 만나는 아주 짧은 순간만이 존재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초 전에는 미래야, 과거예요. 1초 후는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은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짧은 순간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당신이 특정 순간에 하고 있는 일 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현재뿐이다. 당신은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과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능력들은 현재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게 중요하게 톨스토이가 이게 언제 쓴 거냐면 죽기 1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서문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내가 인류에 보답하는 길은 이 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쓴다 그래놨어요. 자, 이게 지금 벤저민 프랭클린 다 아시죠? 이분도 역시 연식이 오래됐건 덜 됐건 다 알아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지 않는 분으로 백악관에 초상화가 걸려있는 분은 이분 하나예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00 지폐 이 양반이 들어가 있어. 워싱턴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예요. 건국의 아버지예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문필가. 벌써 10대 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혼자. 그리고 지금 시중에 문방구에 나가시면 프랭클린 글쓰기 해서 이만큼한 수첩이 있어요. 그거 보지도 못하게 딱 뭘 묶어놨어. 프랭클린 글쓰기 학원도 있어. 그렇죠? 학원도 있어. 그만큼 글을 잘 썼던 분이에요. 초등학교 나온 분이. 그러면 이 양반이 공부를 안 했나? 했죠. 링컨도 초등학교 나왔는데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력하고 자기 공부 실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가 않다.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지체하면 그럼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로 되찾을 수 없다. 하버드 대학생, 세계 최고의 대학생들인데 도서관 낙서 이 말이 있어요. 내가 헛되이 버는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갈망하던 내일이다. 이게 말이 헷갈린 분들 있을 때 나중에 젊은 사람 물어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인지요. 그러면 이제 시간 도둑질.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생명이면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면 그것은 남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길. 남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길이니까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예를 들면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난다든가. 그건 남의 시간을 뺏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편법과 불법 행위로 사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중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베팅을 하거나 편법을 하면은 엔가가 떨어져서 에덴트 비율이 높아지면 수당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수당이 별로 안 나온다. 그건 누군가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내 시간을 도둑질해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둑놈이 되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니까 이런 편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리더예요. 그리고 셀프 리더입니다. 셀프 리더인데 스폰서십이나 컨설팅이 부실해가지고 또 진정성이 부실해가지고 조직 발전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리더가 파트너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있다면은 그것은 수당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리더가 조직 운영을 잘못해서 파트너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든가 내 수당이 적다든가 하는 것은 시간 낭비, 시간 도둑질이에요.